trying to go to bed with you. 안녕하십니까, 최무결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이렇게 시계 두 개가 먼저 나왔는데 일단은 오늘 영상은 사실 제품 소개보다는 뭔가 대한민국 패션의 미래? 뭐 이런 얘기를 아주 가볍게만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거창하게 들리실 수가 있는데 사실 어저께 제가 이 실리언즈라는 유튜브 채널, 대유튜브 채널입니다. 네, 여기서 이제 저랑 이제 시계 관련된 촬영을 하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그래서 시계 관련된 촬영을 하면서 선물을 하나 받았습니다. 이 친구인데 뭐 이거를 어떻게 읽어야 될지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작년에 저희 영상에서도 한번 소개를 해드렸었던 그 알도네 뭐 이런 이름의 RDUNAE 이 중국제 시계이거든요. 근데 이 브랜드가 사실 중국에서 생산이 되는 시계들 중에서 이 밀리터리에 기반을 둔 오리지널의 어떤 디자인들이나 이런 것들을 밀스펙으로 다시 구현해가지고 만들어내는 그런 시계예요. 그래서 사실 해밀턴의 카키필드 작년에 제가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너무 잘 차고 있는 요 시계인데 요 시계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좀 38mm의 어떤 알 크기보다 훨씬 더 작은 요런 36mm 그리고 그 이하의 모델별로 좀 달라요. 얘는 이제 영국 공군 파일럿 워치 베이스로 만들어진 친구라서 근데 어쨌든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사실은 이 시계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작년에 와 이거 누가 데리고 들어오면 진짜 뭐 되게 좋겠다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다시 검색을 해보니까 국내에서 이제 정식 유통을 하시는 분이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언제부터 하셨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지금 현재 한국에서 한 5만 원대로 구매가 가능한데 제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앞으로 이러한 중국 브랜드의 대공습이 계속 있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지금 이미 중국 메이킹에 대한 오해는 많은 분들에게 조금씩 해소가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은 중국에서 만들면은 저가 싸구려다. 물론 중국이 아직도 저가 싸구려 제품을 하는 데도 있습니다만 사실 중국이 지난 한 20년 동안 이루어 놓은 어떤 제조 기반은 상당히 엄청나긴 합니다. 물론 이거를 기업적으로나 아니면 도덕적으로 문제 삼으실 수도 있어요. 뭐냐면은 뭐 기술을 빼간다 뭐다 뭐 이런저런 이슈들이 분명히 존재하긴 하잖아요. 근데 솔직하게 이제 그런 하이테크에서의 제조나 아니면은 초정밀 제조 뭐 이런 거, 초정밀 공정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제가 할 수 있는 얘기가 없습니다. 뭐 반도체뿐만 아니라 그런 IT 쪽이나 뭐 여러 가지 것들은 왜냐면 저는 그쪽 전문 업자가 아니잖아요. 네. 그렇지만 제가 정확하게 그냥 이제 어페럴 씬과 이 패션에 관련된 씬만 얘기를 하자면은 사실은 유럽의 우리가 생각하는 럭셔리 브랜드들도 사실 공식적으로 중국 제조를 하는 업체들이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었고 그리고 뭐 알게 모르게 하는 친구들도 뭐 요즘 계속 이렇게 수면 위로 올라오는 경우도 있었잖아요. 네. 그렇지만 이런 거를 다 차치하고도 사실 중국은 이제 더 이상 저가 제조만 하는 나라가 아니긴 합니다. 중국 제조는 사실 지난 20년 동안 엄청난 발전을 이루면서 정말 뭐 고가의 디자인이 많이 들어가 있는 어렵고 복잡한 옷들과 신발들과 여러 가지 것들을 했던 경험을 이제 쌓은 공장들이 제법 많이 생겼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는 진짜 고퀄리티로 잘 만드는 공장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단순히 중국 제조가 뭐 안 좋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참 민망하고 어려운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에 대한 조금 뭔가 더 산업적인 이야기를 하자면은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일을 되게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해외에서 중국 인재가 어떠한 업적이나 어떠한 것들을 하게 되면은 중국에서는 중국 정부 차원이나 아니면은 이제 그 민간의 어떤 돈 많은 사람들 차원에서 그거를 돈을 들여서 완전히 공장 자체나 그 기술 자체를 완전히 이관시켜 버린다고 합니다. 물론 이거를 기술을 빼내는 거라고 할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제조업, 경제조에서는 얘기하는 이런 이관 작업이라고 하면 뭐
뭐 미국에서 이제 뭐 문 닫는 공장에 있는 기계들을 다 사온다던가 뭐 등등 뭐 구하려고 하면은 돈으로 다 구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구해와서 엄청나게 매스한 라인을 만들어 가지고 진짜 잘 만들고 그 다음에 저렴한 인건비를 바탕으로 초대량 생산이나 생산 라인을 완전히 좀 구축을 해서 효율화를 막 만들어내는 그런 작업들을 지난 몇십 년에 걸쳐서 중국이 했고 그 과정에서 결국에는 지금 중국의 제조 실정은 저렴하게 해서 반리담회로 완전 때려 박으려고 하면 정말 저퀄리티의 제품이 나옵니다. 이거는 솔직히 국내 퀄리티 나쁜 공장들하고 수준이 비슷하거나 그 이하라고 봐도 무방한 그런 제품이 있는데 그 제일 꼭대기로 가면은 어떤 영역에서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하는 것들도 많아요. 왜냐면 우리나라는 사실 진짜 잘하는 공장들이 아직 존재하긴 하거든요. 다만 못하는 게 좀 많아요. 기기가 없어서. 근데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손기술이 좋다라는 뭐 이제 이런 여론들도 분명히 존재하잖아요.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로 잘하시는 분들 정말 잘하는 거 맞고 그런 분들 중에서 일부는 진짜 몇몇 기술 안에서는 거의 일본 수준의 고퀄리티가 구현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난 20년 동안 꾸준하게 이제 그 인프라적인 거나 아니면은 제조 기반에 대한 투자가 있었던 그러니까 경제조에 한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 의복. 네. 그쪽에 투자가 있었던 중국과는 다르게 우리나라는 사실 그 투자가 되게 미흡했다라고 좀 생각이 들 정도로 사실 국내에 있는 공장들의 어떤 기계의 어떤 퀄리티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현대식 기계들은 많아요. 다만 이제 예전 것들을 다시 고증하거나 아니면은 어떤 특정 부분에 필요한 기계들은 그렇게까지 많이 사용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사실 구비가 안 되어 있거나 아니면은 그거를 다룰 수 있는 사람이 아예 내부에 있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와야지 되는 그런 경우도 종종 있거든요. 그러면서 또 하나는 디자인적으로도 되게 과감하거나 어려운 옷들을 많이 해보신 경험들이 많이 없는 경우도 많아요. 왜냐하면은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럭셔리 브랜드나 이런 약간 디자이너 브랜드에서 되게 시험적이고 도전적인 어떤 디자인들을 많이 해봤지만 우리나라는 이제 그 제3국이 아니게 된,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인건비가 높아지고 이제 우리나라 제조가 저가에서 찾았던 그런 거대 브랜드들이 이제 다 중국이나 베트남이나 제3국으로 나가면서 그 이후부터는 어떤 발전이 없고 거의 유지 혹은 도태 정도의 어떤 느낌으로 간 것 같아요. 물론 이거를 시장을 전체를 두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아직도 국내에서 일부 제조하시는 분들이 정말 더 퀄리티 높고 더 멋지고 더 좋은 것들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고 그거에 대한 어떤 결과물들이 하나둘씩 이제 세상에 나타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다만 제가 오늘 이 얘기를 중국 제조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이유는 결국엔 그 끝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매스하게 하는 브랜드뿐만 아니라 이제는 퀄리티를 어느 정도 신경 쓰는 브랜드까지도 중국에서 생산을 하게 되었다. 일본의 나나미카나 아니면 오어슬로의 일부 라인들도 지금 중국 생산을 하고 있죠. 국내에서는 중국 생산하는 브랜드 찾으라고 하면 정말 많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혹은 일본에서 저렇게 혹은 유럽이나 다른 나라에서 저렇게 중국에 생산을 맡기고 다시 가져와서 판매를 하는 것보다 당연히 중국 내부에서 브랜드를 만들어서 판매하는 게 더 저렴하고 더 단가가 절약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거는 뭐 부정할 수가 없는 사실이죠. 다만 예전에는 그렇게 되는 중국 브랜드들이 조금 약간 중국 느낌이 많이 났어요. 그러니까 중국 느낌이 났다는 걸 좀 뭐 나쁘게 표현을 하자면은 너무 과시되거나 기괴하거나 뭐 이게 진짜 멋있는 옷인가 싶은 좀 너무 티가 나는 그런 제품들도 있었고 브랜드 자체의 브랜딩이 그렇게까지 멋지다라고 느껴지지 않았거든요. 이 패션이라는 거에는 사실 어쩔 수 없이 그 멋짐이라는 게 항상 존재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한 게 중국 브랜드였다면 요즘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이 알돈에도 마찬가지지만 브론슨을 처음 보고 많이 놀랐어요. 이게 중국 브랜드인가? 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왜냐하면은 사실 브론슨이라는 브랜드 자체가 전개하는 방식이 어렵다라고 하면 어렵지만 쉽다면 또 쉬워요. 왜냐하면은 충실복각에 조금 더 가까운 브랜드죠. 사실 그 당시의 기술력과 그 당시의 방식들을 고증해서 그 고증을 기반으로 현대적으로 뭐 재해석이라기보다는 최대한 그거에 맞는 어떤 제품들을 구성하고 그런 디자인들의 제품들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빈티지가 존재하는 제품을 다시 구현하는 그런 작업들인데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이
충실복각에 가까운 제품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충실복각을 하는 그런 빈티지의 대부분은 70년대 이전 빈티지인 경우가 좀 많고,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역시나 아마 시대적으로 기성복의 원류가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유니폼이라던가 워크웨어나 아니면은 군용 옷으로 나왔었던 밀리터리 웨어들, 이런 것들이 사실 세계대전 당시에 가장 활발하게 보급되고 생산되던 시기이다 보니까 그때 정말 어마어마한 양의 물량이 만들어졌고, 그게 또 전역한 군인들에 의해서 일상에서 또 보여지고 스타일적으로 나타나면서 이게 붐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시기가 60년대, 70년대이다 보니까 대부분의 제품들은 그 이전의 제품을 복각하는 데 집중되어 있는 경향이 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실 경제조가 엄청나게 이제 뜨면서 우리나라에서 뭔가 막 활발하게 되던 시기가 80년대 이후다 보니 그때부터는 사실상 대량 생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그런 제조 기반이 이식이 되었고, 그걸 바탕으로만 발전해 왔던 게 우리나라 시장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솔직하게 말하면 우리나라에서는 브론슨 같은 브랜드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단순히 단가를 못 맞추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거에 필요한 기계가 없어요. 저는 진짜 브론슨에서 놀랐던 게 그 루프엘 티셔츠라고 하는 그 티셔츠예요. 티셔츠를 그러니까 루프엘 머신이 진짜 있나도 궁금했지만 사실 그 퀄리티로 그렇게 짜고 그 가격이 나오나? 이것도 되게 궁금했었던 그런 제품인데, 사실 브론슨 같은 거는 우리나라에서는 단가를 못 맞추는 문제가 아니라 생산 자체를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참 많은 브랜드들이 빈티지나 밀리터리의 혹은 예전 제품들을 기반으로 조금 재해석과 변형과 여러 가지 것들을 시도하는데, 그게 어쩌면 우리나라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인 것 같기도 해요. 지금 제가 입고 있는 팬츠는 아워셀브스의 BDU 팬츠입니다. 명백한 밀리터리의 오리지널이 있는 제품이죠. 하지만 아워셀브스만의 시각이 담긴 스타일의 어떤 실루엣이라던가 원단 셀렉팅, 그 다음에 컬러감들, 이런 것들이 뭉쳐지면서 이게 그 당시의 빈티지가 아니라 조금 더 간결해진 아워셀브스만의 스타일로 완성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오해할 수도 있는 게 충실복각만이 꼭 가치가 있는 것이냐라고 생각을 하면은 저는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충실복각으로 하면은 뭐 이제 조금, 그러니까 브론슨을 시작으로 뭐 사실 많죠. 브랜드들이 뭐 버즈릭슨도 그 영역에 속할 수 있으실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외로 가면은 뭐 토이즈 맥코이, 리얼 맥코이 같은 맥코이류 브랜드들도 이제 정점에 딱 꽂혀 있는 그런 브랜드들도 존재하는데, 사실 그런 브랜드도 있지만 똑같이 미국 빈티지나 아메리칸 캐주얼, 뭐 빈티지를 기반으로 하는 브랜드 중에서는 뭐 비즈빔이라던가 아니면 캐피탈 같은 브랜드도 존재해요. 이 두 분류의 브랜드들 사이에는 사실 명확한 디자인적 그리고 브랜드적 가치의 차이가 존재하죠. 똑같이 만들어내고 똑같이 구현하는 거에 집중하냐, 혹은 조금 더 변형과 자기만의 의도를 가지고 어떠한 식으로 해석을 하느냐, 이런 차이점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두 분류 모두 다 사실 존중받아 마땅한 그런 방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내의 많은 이제 브랜드들은 대부분의 경우에 복각의 복각보다는 조금 더 해석을 새롭게 한국적으로 아니면 뭐 현대적으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서 새로운 제품들을 계속 출시를 하는데, 근데 결국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중국발 저가 브랜드들이 사실은 제 생각에는 국내 브랜드들 지금 저가 시장을 완전히 잠식하는 날이 머지않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사실 지금 중국에서 나오고 있는 저가의, 그러니까 제가 모르는, 그러니까 지금 저는 고작 이 시계 알도네와 그 다음에 브론슨을 가지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이미 거기는 모든 게 갖춰져 있기 때문에 올바른 디렉팅이 이루어지는 어떤 브랜딩을 한다고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절대로 따라갈 수 없는 가격대의 제품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뭐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그러니까 제작자 입장으로서는 절망적인 상황이 맞기는 합니다. 다만 소비자분들의 입장에서는 사실 시장에 정말 고퀄리티의 저가 상품들이 중국에서 물밀듯이 들어오는 거니까 어쩌면 여러분들에게는 정말 행복한 시장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좀 더 제가 이 시장을
거시적으로 바라본다면은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는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진짜 좋은 퀄리티의 제품들을 더 합리적인 가격대에 만나보시고 경험해 보실 수 있겠다. 그러면 그렇게 시작하신 분들에게 나중에 조금 더 내가 옷에 큰 돈을 지불할 수 있을 때에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테이스트의 레벨이 지금보다 더 나아져서 더 좋은 것들을 실제로 본질적인 것들을 관통할 수 있는 그런 시각, 안목이나 그런 것들을 가지는 사람들이 시장에 더 많아질 수도 있겠다라고도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지만 어쨌든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제부터 국내 브랜드가 살아남는 방식은 단순하게 국내 브랜드에서 저렴한 제품, 가성비 제품 이렇게 가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렇게 가면은 사실 중국 제조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이미 우리나라에서 가성비의 영역에서 정말 잘하고 있는 중저가 브랜드들이 많죠. 뭐 저는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만 뭐 커버낫이나 리 같은 브랜드들도 중국 제조나 베트남 제조 같은 걸 하면서 뭐 리 코리아는 사실 그냥 한국 브랜드라고 봐야 되죠. 네. 그런 애들이 뭐 다양한 제품들을 정말 시장에 매력적으로 약간 트렌디하게 쏟아내고 있고 그리고 뭐 프리즘웍스, 유니폼 브리치, 에스피오나지 같은 아메리칸 캐주얼을 기반으로 하는 빈티지를 기반으로 하는 그리고 적절한 어떤 레벨의 재해석이 들어가는 그리고 이제 자기의 팬층을 공고히 하고 있는 브랜드도 존재하고요. 그리고 저희와 같이 좀 관계가 깊은 뭐 스테디 에브리어 같은 경우에도 사실 지금은 정말 슬로우 SPA라는 명칭으로 굉장히 매력적인 가격대에 좋은 퀄리티의 제품들을 그 브랜드의 세계관에 맞게 보여주고 있고 그 외에 뭐 토마스 모어 같은 브랜드도 있고 사실 언급하진 못했지만 정말 다양한 브랜드들이 이미 중저가 시장에서 정말 활약을 하고 있죠. 이제 그런 분들은 이제 사실 이제 그 제품들을 구매하시는 여러분들은 사실은 단순히 그 제품이 저렴해서라기보다는 그 브랜드가 가지는 가치들과 그 세계관들을 어느 정도 공유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이제부터 시작하는 새로운 업자분들은 사실 그 사례를 보면서 따라가기에는 이제는 더 이상 경쟁력이 없어지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국내 브랜드가 해야 되는 일이라면은 역시나 결국에는 중국과 일본 사이에 껴서 일본의 장인 정신을 기반으로 하는 심도 깊은 복각은 못해요. 말씀드렸잖아요. 그치만 그 심도 깊은 복각 말고 일본의 어떤 수준의 어떤 퀄리티와 조금 더 감각적이고 트렌디한 느낌들과 뭐 이런 것들이 뭐 버무려져서 아마 국내 브랜드만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가치를 아직은 뭔지를 모르겠습니다만 그 가치를 증명해내는 과정들을 거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는 아마 이미 피부로 느끼고 있을 겁니다. 한국 브랜드의 가격대가 더 이상 저렴하지 않다는 것을. 그게 어쩔 수가 없는 게 사실 인프라적으로도 마이너스를 안고 가고 있는데 제조를 잘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제조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서울에 계시고 서울의 이제 땅값은 더 이상 뭐 일본 도쿄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라고 표현하기가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고 그리고 사실 인당 GDP는 이미 일본하고 비슷하거나 사실 조금 더 높죠. 사실 우리가 뭐 총생산 말고 인당 GDP 그런 것들을 미루어 봤을 때 더 이상 우리나라가 단순하게 이제 박리담회형을 할 수 있는 그런 제조가 받쳐줄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더 이상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뭐 사실 뭐 국내 브랜드들 중에서도 단순히 한국에서만 제조하는 거 아니지 않냐, 뭐 중국이나 베트남에서 제조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냐.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그러면 똑같이 중국에서 그렇게 제조해가지고 한국에 들어오면은 걔네가 더 저렴하죠. 우리나라보다.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 이제 중국 제조나 베트남이나 아니면 제3국 제조를 하신다고 하셔도 그만의 어떤 본질적인 가치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이유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단순하게 저가로 판매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아니라 브랜드로서 조금 더 인정받기 위해서 브랜딩의 영역에도 정말 많은 시간과 공을 들여야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이제 이 키워드들을 비교적 근래에 생기는 신생 브랜드들은 열심히 고뇌하고 고민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단편적으로 저희 쪽에서 단순하게 말할 수 있는 것들은 역시나 비에비어나 뭐 처칠롬퍼 같은 브랜드들이 있을 수 있죠. 사실 비에비어 같은 경우에는 오리지널리티를 전 되게 잘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빈티지를 기반으로 하지만 단순히 충실하게 복각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의 빈티지들을 조합해서 대표님이 원하시는 어떠한 그런 이미지에 맞추어서 현대적으로 완벽하게 바꾸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빈티지의 향수가 굉장히 진하게 묻어있는
비헤비어라는 브랜드는 이런 걸 하는 브랜드야 라는 느낌을 굉장히 명확하게 보여주는 좋은 사례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브랜드의 가격대를 논할 게 아닌 거죠, 사실은. 네. 그리고 뭐 아워셀브스도 마찬가지예요. 아워셀브스, 근데 사실 아워셀브스는 제가 초창기 때는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충실복각 브랜드들 중에서 저렴한 브랜드들하고 가격대가 거의 비슷하거나 조금 저렴한 수준이다 보니까 이 브랜드의 매력이 뭘까라는 걸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아워셀브스는 의외로 간결함의 그 매력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완전히 빈티지와 밀리터리를 완전히 구현한다는 게 아니라 현대적으로 간결하게 덜어내는 데에 미학이 있고, 패턴적인 테일러를 기반으로 한 패턴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정확하게 제가 그냥 더 피부에 와닿는 표현을 하면은 실루엣을 곡선을 주면서 몸에 촥 떨어지게 하는 그 실루엣을 잘 잡으시는 것 같아요. 그게 브랜드의 정체성이 되고, 그리고 거기에 과감한 컬러, 과감한 소재 선택, 이런 것들이 아워셀브스를 대변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씩 하나씩 우리나라에서도 좋은 브랜드들이 생기고 있어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브랜드가 아니더라도 뭐 이스트로그만 봐도 그렇죠. 뭐 이스트로그를 이제 더 이상, 그러니까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엔지니어드 가먼츠 이 자켓을 이스트로그의 초창기 때는 엔지니어드 가먼츠나 뭐 나이젤 카본 같은 브랜드들과 많이 비교를 하셨어요. 저 역시도 그것들을 비교하면서 이스트로그를 폄하했던 제 젊은 날이 있었던 거 인정합니다. 다만 그거를 그때만 하고 말았으면 아직도 이스트로그를 욕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스트로그는 한결같이 빈티지, 스포츠웨어, 밀리터리를 꾸준히 하면서 이제는 이스트로그가 가지고 있는 그 디테일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고, 옷만 봐도 이게 이스트로그 같아 보이는 제품들이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 외에 또 도큐먼트 같은 브랜드도 있죠. 도큐먼트 너무 좋아합니다. 좋아하는데 사실 바로 옆에 슬로우 스테디 클럽에 너무 매력적으로 계속 전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는 여기 여기 들어올 때부터 단 한 번도, 너무 좋았지만, 그리고 제품도 여러 가지를 가지고 있지만 단 한 번도 입점 연락을 드릴 수도 없었던 그런 브랜드. 하지만 개인적으로 정말 리스펙하는 국내 브랜드 중에 하나이고, 포털이 역시나 뭐 이슈가 많지만 한국적인 어떤 비즈니스 캐주얼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라는 점에서도 진짜로 멋진데? 라는 생각이 드는 브랜드들이에요. 이 브랜드들이 사실 단순히 저렴하지 않죠. 그치만 그 브랜드들만이 가지고 있는 색채가 뚜렷하면은 그 가격대에서도 여러분들에게 선택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대한민국 브랜드들이라면은 결국에 이걸 고민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단순하게 저렴하게 만들어내서 뭐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대로 시장에 어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브랜드만이 줄 수 있는 가치와 느낌들을 만들어내야지, 그래야지 정말 빠르게 치고 올라오는 초가성비 중국발 브랜드들로부터 살아남을 수 있고, 그리고 이미 기라성 같은 역사를 가지고 있거나 혹은 정말 멋지게 전 세계 시장에서 활약하고 있는 일본 브랜드들에게도 맞설 수 있으며, 동시에 유럽의 정말 멋진 브랜드들 사이에서도 국내 브랜드가 조금 더 선택받을 수 있게, 이제는 더 이상 그냥 한국에서 그냥 뭐 요 정도 하면 괜찮겠지 이런 생각으로 이 업계에 뛰어드는 거는 정말 위험한 생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에는 지금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정말 중국발 좋은 브랜드들이, 좋은 브랜드라는 표현하기도 참 그렇습니다. 저는 일본 브랜드 정말 좋아하고 한국 브랜드도 정말 좋아하지만 오히려 전 중국 브랜드를 갖고 있는 게 거의 없거든요. 거의 없는 게 아니라 아예 없구나. 없었는데, 근데 뭐 인정하면 건 인정하고 가자고요. 네, 정말 괜찮은 중국 브랜드들이 아마 한국에서 많이 보이게 될 것 같아요. 아마 중국 브랜드라는 걸 좀 숨기거나 아니면 브론슨 코리아 같이 코리아 지사가 또 유통사가 생기면서 그런 식으로 하나씩 여러분들에게 공개가 되겠지만, 덕분에 여러분들은 조금 더 매력적인 아이템들을 조금 더 매력적인 가격대로 만나보실 수 있겠지만 저희는 조금 더 고민이 깊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스테인이라는 브랜드를 저희가 전개할 때 뭔가 밀리터리적인 요소들이나 빈티지적인 요소들을 항상 가지고 오지만 그 어떤 점에서도 복각이라는 영역에 치우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리고 우동 데님이 어쩌면 제가 제시하고 싶은, 제가 생각하는 앞으로의 한국 브랜드가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지 않나 싶어요. 충실한 완성도와 메이킹, 뭐 이건 제품 메이드이긴 하지만 그런 걸 기반으로 일본에서 하는 그런 빈티지 복각이 아닌
한국에서만 할 수 있는 조금 더 감각적인 일, 그러니까 감각적인 일이라기보다 조금 더 트렌디하면서도 현대적인 일. 어쨌든 나라의 어떤 인상 자체가 우리나라가 되게 트렌디하다라는 느낌이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경계를 잡고 어떻게 하느냐가 앞으로 되게 중요한 일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해야 되는 숙제가 참 많네요. 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일단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뭔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아지고 정말 A부터 Z까지 전부 다 얘기하기에는 너무 업계의 비밀들도 많다 보니까 좀 조심스러운 감이 있지만 어쨌든 제가 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이야기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